철학자 스피노자는 대담함을 이렇게 정의했다. 맞서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욕망. 곧 대담함은 욕망이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욕망. 앞뒤 없이 덤비게 만드는 저돌적인 욕망. 그래서 여행자인 내게 이 대담함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닌데도 순간의 대담함이 주는 희열에 취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예컨대 이날 아침도 그랬다. 산책을 하고 돌아온 나는 돌연 산골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다. 아직 미리 냈던 숙박비만 해도 10일치 가까이나 남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흑해를 횡단하는 화물선이 며칠 내에 곧 조지아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배가 타고 싶어 예전부터 화물선 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여객선이 아닌 배를 타고 며칠간 국경을 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영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배가 들어오는 항구 도시에 가야 했다.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야 뭐라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지금 출발한다 해도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먼 거리지만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 내 조지아 탈출 계획을 소개한다. 우선 지금 나는 조지아 북쪽 국경에 위치한 스테판츠 민다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이 산속을 빠져나오는 것.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처럼 마슈르카라는 승합차를 타고 수도 트빌리시로 간다. 소요시간은 대략 4-5시간. 이제 막 점심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면 저녁 무렵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트빌리시에 도착하면 바로 기차역으로 이동한다. 항구도시 바투미로 가는 기차는 밤 12시 35분에 출발하고 밤새 달리면 내일 일찍 새벽에 도착한다. 문제는 바투미에 도착해서인데 화물선 사무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정보가 불확실하다. 설상가상 모레부터는 주말이어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소 앞에서 기다릴 예정.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 탈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어떻게든 배만 타면 그 후로는 문제없다. 조지아에서 흑해 건너 불가리아까지 대략 72시간 내면 갈 수 있다. 그러나 혹여 배를 타지 못할 경우 그땐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바다 거북도 아닌데 헤엄쳐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불가리아로 가는 것쯤이야 비행기를 타면 된다. 심지어 더 싸고 빠르고 편하다. 하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고 싶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오직 두 글자. 낭만.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대항해 시대 선원이 된 기분이 들게 한다.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은 잠시라도 그런 특별한 기분에 살기 위해서다. 산 구경은 이제 실컷 했다. 나는 이제 사방에 점 하나 없는 바다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위로 해가 지고 뜨는 것도. 하여 그런 고로 급히 짐을 싸고 있다. 내일 해 뜰 때까지 항구 도시에 도착하기 위해. 오후 1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입항 소식을 들은 게 오전 10시경. 그 후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딱 3시간이 걸렸다. (10일이나) 남은 숙소를 두고 갑자기 떠나자니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다. 이별의 슬픔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자꾸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돈다. 10일 치면 대체 돈이 얼마야 하면서 처음 돈을 낼 때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생각한다. 그 돈으로 잘 수 있는 가장 좋은 숙소를 생각한다. 사람이 그렇다. 하나 뭐 별 수 있나? 10일치 숙박비 대신 망망대해 갑판 위에 내 모습을 생각해야지. 이번 배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몇 주간 산골 마을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도시에서의 조급함을 덜어내자 여유로움으로 채워진 느낌. 조금 더 아저씨처럼 말하면 잘 쉬다 갑니다 하는 마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님이 어느 책에선가 그랬다. 용기는 선택이며 선택은 골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래서 용기가 참 어렵다. 막상 버리려고 하면 그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
노력해서 모은 재화, 평온한 정신상태,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 무엇 하나 잃고 싶은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용기라 부르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차가 좀 밀려서 5시간쯤 걸렸을까? 그래도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거리는 우습게 느껴진다. 2시간 거리는 집 근처 마시를 가는 정도다. 제일 길게 타본 건 브라질에서 29시간. 근데 왜 한국만 돌아가면 1시간 지하철 타는 것도 그리 귀찮게 느껴질까? 이것도 일종의 미스터리다. 빵집에서 대충 배를 채우고 나니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기서 기차역까지는 대략 6km. 원래는 2시간 정도 잡고 천천히 걸어가려 했는데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기로 했다. 이때 시간이 이제 오후 8시. 그래도 간만에 수도 트빌리시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 도시는 4년 전에 한 달간 살기도 했었던 나름 애착이 있는 도시다. 원래는 산골마을 생활이 끝나면 일주일쯤 천천히 영상을 찍으려고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은 틀어지라고 있는 것이기에 미련은 없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번 생에 또 올 일은 없겠지. 그래 안녕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어쩌다 보니 여행가는 무언가를 떠나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속한 작별 전문가다. 너무 매정한 사람이야 하고 수군대도 하는 수 없다. 그래도 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이렇게 추억이 많은 도시를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기엔 늙음하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침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으니 간단히 트빌리시를 소개해봐야지. 이 영상은 그러니까 내가 산골마을에 들어가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와 4일간 머물렀을 때 찍은 영상이다. 당시에 여행은 거의 하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숙소 테라스에서 영상 편집하는 데에 쏟았다. 어차피 여행이야 산골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화물선을 타러 갑작스레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다행히 매일 집 앞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걷는 영상이라도 남았다. 어쨌든 각설하고 이 트빌리시는 어떤 도시인가 말하자면 우선 벽화와 낙서가 아주 많다. 뭐 이건 시에서는 골칫거리로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여행자인 내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된다. 더군다나 5세기에 지어진 도시인 만큼 오래된 건물도 많아서 한마디로 걸을 맛이 난다. 나는 새로운 도시를 여행할 때 지도를 먼저 보기보다는 걸으면서 길을 익히는 편인데 트빌리시는 길을 외우기가 참 쉽다. 골목을 돌 때마다 튀어나오는 개성 넘치는 그림들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혹여나 이곳에 새롭게 뽑힐 시장이 지금부터 벽화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다면 도시의 모든 그림들이 회백색 페인트로 덮여진다면 어쩐지 꽤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다. 하기야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결론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생각해보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도 그랬었는데 거기는 지도 없이 다니기엔 위험한 골목도 많다. 반면 조지아는 유럽에서도 치안이 좋기로 손꼽히는 나라다. 또 특이한 점이라면 서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런데 그 서점이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에 흔하게 있다. 그만큼 어디서나 책 읽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나도 어설프긴 해도 책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괜스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벽화나 책 말고 또 자주 보이는 게 있다. 바로 한국 아이돌 뉴진스. 차, 격세지감이다. 10년 전에 외국에서 삼성 LG만 봐도 반가웠는데 이런 경우엔 마구 흔든 콜라를 따는 것만큼 반갑다. 정말 한국 문화가 퍼져나간 덕분에 여행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단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환영받은 경험이 셀 수 없이 많다. 쿠바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비단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얘기만이 아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몽과 대장금, 허준 얘기를 하는 외국인도 심심찮게 만난다.
문화의 힘은 정말이지 대단해. 그런데 트빌리시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샜지. 하여간 급하게 떠나느라 트빌리시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해 아쉽다. 4년 전에 이곳에 살았을 때도 그때는 여행을 즐기는 게 우선이었더라. 남긴 영상이 없다. 나름 저기 보이는 성벽 위에도 올라가서 일몰을 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산속에서 내려오면 와인바를 많이 다녀보려고 했었다. 아무래도 조지아가 인류 최초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 곳인 만큼 트빌리시에는 혼자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적당히 누추한 와인바도 많다. 그래서 원래 내 계획은 평일에 아주 한적할 시간에 혼자서 아무 와인바에나 들어가 몇 시간씩 책이나 읽으려고 했다. 뭐 와인에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그렇다고 즐길 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며 책장을 차락 넘기면 썩 근사해 보일 것만 같았다. 웃긴가? 솔직히 나는 내가 근사해 보이려고 여행을 한다. 아무튼 이렇게 트빌리시 얘기는 끝. 막간으로 조지아 전통 간식이나 하나 소개해야겠다. 트빌리시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슈퍼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양초 같은 걸 자주 볼 수 있다. 이 간식의 이름은 추르츠 헬라. 실로 호두나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를 깨맨 다음에 와인을 만들 때 나오는 걸쭉한 포도즙에 담갔다가 빼낸 음식이다. 보통 하나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후식으로도 먹고 와인 안주로도 먹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약간은 말랑한 고무를 씹는 식감이다. 나는 그냥 와인은 치즈가 나은 것 같다. 다시 항구 도시로 가는 길 위. 빗줄기는 계속해서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실현당한 사람에겐 모질고 비참한 날씨지만 미련 없이 떠나려는 사람에겐 딱 좋은 날씨다. 다만 택시 아저씨는 나를 기차역 반대편 거리에 내려줬다. 영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비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니 적당히 여기서 내려 육교를 건너가라는 눈치였다. 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하는 눈빛. 여행은 나를 눈칫밥 먹이며 키웠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생각보다 육교가 으슥한 분위기였다는 것 정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용감한 사람은 아니다. 조금만 외진 길만 나와도 머릿속에서 불길한 소설을 여러 편 쓰는 사람이다. 공포물, 좀비물, 스릴러, 다크 판타지, 아포칼립스. 내 안의 냉혹한 야만성이 평온한 머릿속을 난도질해 놓는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천둥까지 치는 탓에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8시 반 무사히 기차역에 도착했다. 바투미행 기차는 12시 반. 이제부터는 기다림과 나의 싸움이다.
passengers. We have reached our destination. Please make sure you take all your luggage and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Georgian Railways.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새벽 5시 반. 마침내 항구 도시 바투미에 도착했다. 어제 아침 산골마을에서 화물선 입항 소식을 듣고 20시간이 걸렸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웠지만 바다를 보니 좋다. 바다는 원래도 좋지만 예정없이 갑작스레 만난 바다는 그보다 2배는 좋다. 힘내서 떠난 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다시 짐을 정리하고 걸을 준비를 한다. 여기서부터 화물선 사무소까지는 걸어서 대략 1시간. 저 멀리 바다 너머 보이는 화려한 도시에 있다. 바투미는 방금 떠나온 트빌리시에 이어 조지아에서 2번째로 큰 도시다. 흑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휴양도시다. 트빌리시가 서울이라면 바투미는 부산. 그리고 바투미 역시 내가 예전 여행 때 이미 방문했던 곳이다. 안 좋은 추억이란 눈꽃만큼도 없는 곳.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무엇보다 새로 낯설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다. 하나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곧 배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된다는 것. 결전의 순간을 치를 순간이 목전에 다가오자 잠이 확 달아났다. 타면 승리요. 못하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다. 어쩌면 그보다도 처량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심기일전하고 걸어간다. 필승의 결의를 다지며 눈을 부릅뜨고 걸어간다. 이 순간만큼 나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해변을 걷는 사람은 없으리라. 때마침 적당히 시원한 바람도 불어와 나는 제법 완연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찌나 개운한 기분이 들던지. 꼭 오래간만에 뜨거운 샤워라도 마치고 나온 것처럼 그제야 눈앞을 가리고 있던 피로를 머금은 안개가 걷혔고 아름다운 풍경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비밀병기, 가방 속 아끼고 아껴놨던 초코바. 이쯤 되면 화물선을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내 적수가 되지 않는다. 기분이 이렇게나 좋은데 그까짓 게 대수냐. 한데 여기에 길동무까지 생겼다. 해변에서 놀던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더니 급기야 내 앞에서 도시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나도 훤히 아는 길인데. 그런데 만약 여행을 하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여행객이 알아서 잘 가고 있는 길을 앞서 걷다가 갑자기 팁을 요구하곤 한다. 특히나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도시 골목길엔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럴 때는 누굴 바보로 하나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정말로 바보인 척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낫다. 어쨌든 그렇게 1시간을 걸어 항구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강아지는 다시 제 갈 길을 찾아갔고 다행히 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제 목적지 앞. 주소를 보면 이곳에 화물선 사무소가 있다는데, 아니 있어야만 하는데, 걱정스럽게도 사무소 비스무리한 것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이 작은 건물에 내가 그토록 찾던 화물선 마크가 있었다. 이때가 오전 7시. 아직 안에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 보기로 했다. 물론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다. 우선 20km 배낭부터 내려놓고 공원 벤치에 앉아 물끄러미 사무소 문을 바라본다.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근무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 한다 해도 매일 출근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의심의 불씨를 키워봤자 마음속에 대형 화재만 일어날 뿐이다. 이럴 땐 조금이라도 땔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차분히 눈을 감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하면서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가 되어 있었다. 3시간이 흘렀으니 잠시는 아니구나. 한데 사무소 문은 여전히 잠겨 있다. 아, 이제 나도 조금씩 초조하다. 만약 사무소가 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왔다. 나는 결국 문 옆에 주저앉았다. 그러곤 마실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골 꼬마처럼 애꿎게 지나가는 차들만 쳐다봤다. 오전 11시 사람이 왔다. 문이 열렸다. 다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온 탓에 영상은 찍지 못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표는 사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표라는 게 없다고 한다. 그냥 배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들어오니까 200유로랑 여권만 들고 오면 태워준다고 한다. 조금은 허무한 결말이다. 분명 잘된 일인데 어째서인지 찝찝한 기분. 만약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방법이 없다. 믿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딱 새밤만 자면 되겠구나. 근데 또 잠은 어디서 자야 하나. 피로만큼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확 풀리자 아까의 또렷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나 보고 싶다. 아, 날씨도 좋구나. 기왕이면 이 바다 근처에 숙소를 잡고 싶다. 그런데 호텔은 재미없고 게스트하우스는 피곤해. 어디 좀 특별한 데 없을까? 그냥 보기만 해도 확 끌림이 있는. 물론 돈은 별로 없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인다고? 그런데 사는 게 참 재밌는 게 정말로 그런 숙소가 있더라. 나는 화물선에 탑승할 때까지 해변 바로 앞 카라반에서 지내기로 했다. 아주 내 맘에 쏙 드는 쪼매난 낭만.